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목적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벌써 3시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전일에 워낙에 글로벌 증시가 정말 경험한 적 없는 폭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다행이다라는 생각부터 드실 것 같고요. 자, 종목들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에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용 방법이 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폭락장에서 좀 버텨보시라. 지금 투매는 조금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중했네요. 예,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적어도 화요일 미국 시장까지는 확인을 좀 하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급락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아마도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전후해서 프로그램 물량을 활용해서 하반기 차익 실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부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일단 하반기까지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오늘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쳤는데 여전히 이제 수급적으로는 아직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단발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매수한다거나 오늘 시장에 따라 붙어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오늘 미국 시장까지 좀 보시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혹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적어도 이제 오늘 저녁 미국 시장까지 좀 확인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오늘은 일단 주도주 쪽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감망을 좀 하시고요. 비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반등이 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괜찮게 지금 시장이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데. 예. 좋으시죠? 오늘 올라가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좋으셔야죠. 아니 저 좋은 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왜요? 아니 미국 시장 보초 서느라고요. 너무 어제 근데 저도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마이너스 7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가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지. 한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6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 걸려가지고요. 네. 미국이 난리죠. 미국이 7% 폭락했는데 우리가 오늘 그래도 강보합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한번 제가 저기 되묻겠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요. 잠깐 농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제가 어제 3시 50분에 말씀드린 서부 텍사스 중진료 기준으로 장중에 27불 34센트 찍고서 종가가 31불 13센트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파생 선물옵션 그 투기 세력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갔다 온다. 그래서 오늘 S-오일, 롯데케미칼, 일부 조선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목요일 날 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이제 어제 한국전력이 올라가다가 오늘 또 빠져요. 삼성중공업이나 S-오일이나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더라도 하루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낙폭 과대인데 이 유가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내일 수요일 날 배트맨 3부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제가 보는 그 급락 확장이 폈던 사실은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급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폭락입니다. 폭락인데 제가 보는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4개만 보겠습니다. 확장 패턴이 4개가 나왔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나스닥 선물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목표치 하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제 밤에 보초를 섰는데 나스닥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S&P도 나왔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일본 니케이는 오늘 아침 오전에 꼬리 달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가하고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급락 확장 패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미국이 7% 폭락했는데 오늘 왜 올랐느냐 물은 것은 제가 2시, 3시까지 어제 미국 시장 보초를 서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세 번째는 이게 공포를 떠시기 전에 주식이라는 게 제가 계속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포보다 실물 경제 선행성이거든요. 앞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넘어갈 게 뭐 미국의 조업 중단, 생산 중단 이래가지고 이제 일사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게 지금 주가가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나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은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어요. 떠실 필요 없는데 오늘 다행히 미국이 올라서 어느 정도 반등하느냐 이거 하고 이제 당장 급한 것은 내일하고 모레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걸 잘 지나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 18일, 19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25일 날 중국에 있는 정유 플랜트가 저기 보수를 하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보수 끝나면은 이제 나프타 그 공장 돌리잖아요. 석유화학 공장. 이것까지 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30분 후반대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잠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뭐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상담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종목들은 또 상이할 겁니다. 5565번님은 코인테크 29,900원에 27%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코인테크는 그래도 IT 섹터 안에 주도 섹터 안에 들어와 있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모든 이제 자동화 공정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발을 좀 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반등이 조금 이제 인상적인 반등이 좀 기술적으로 좀 될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 반등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하락했을 때 왜 이제 주도주 쪽으로 몰거나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지 부분은 장은 강보합권이지만 오늘 뭐 9%, 8% 상승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IT 섹터 내 주도주들인데 그런 반등의 강도를 좀 보시면은 왜 이제 주도주에 접근하셔야 되는지 좀 아실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늘 저점 형성했던 26,350원이 당분간 이제 저점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음봉들의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양봉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6,350원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1,8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 여기서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31,800원 절반 물량으로 돌파가 되는지 좀 확인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234번님의 삼성중공업 꼭 좀 봐주세요. 6,650원의 비중도 높아요. 절반.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오일머니가 못 도니까 피해받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유가를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은 내일 제가 배트맨 3부에서 유가에 대해서 채굴 비용, 그 손익분기점 그리고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왜 1차 석유 위기, 2차 석유 위기 때 소련이 붕괴된 요인이 유가 공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라크가 붕괴된 이라크가 붕괴된 것도 유가하고 상관이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데 유가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밀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도인데 매출액은 뭐 큰 변동이 뭐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선 수주산업이 중국보다 우리가 수주 우위에 있는데
마진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 의해서 아마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수정을 할 문제고요. 지금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주 구분이 삼성전자가 21%, 국민연금이 9%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주 지분 구조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한국전력이 어제 오르다가 오늘 마이너스 빠졌어요. 이게 하루 이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 하시고 추가 매수 하신다. 그것은 이게 주도주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지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늪에 머리 끝까지 빠지면 사람이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사람을 테스트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해도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물타기 안 하시고요. 중요한 건 유가를 보셨으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 심해 유전에 관련된 FPSO 뭐 이런 건데요. 자, 여기서는 뭐 매수하실 만합니다. 쓰리바닥이라고. 그런데 6,600원에 6,650원 50%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나간 거 한번 되돌림을 해보시자고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드리면 저도 뭐 살 수 있어요. 차트만 중시하는 사람은 유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만 보시는 분은 저도 여기서 살만합니다. 그런데 50%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좋아요. 뭐 잠깐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게 뺍니다. 차트가 원래 그래요. 근데 유가를 보신 분은 여기서 매수가 안 되죠. 매수가 안 됩니다. 유가를 보신 분은.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5일하고 20일이 골든크로스가 안 났어요. 20일 저항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10% 나오면 뭐 견디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50%라면 여기 6,000원 전후에서 50% 중에서 제 생각은 20% 손절하셨어야 돼. 매 손절도 내가 샀는데 50%를 다 손절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제가 주장하는 게 여기서라도 일부 50% 중에서 뭐 25%나 20% 손절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럼 요 가격이 6,100원, 6,000원이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 잠깐 올렸다가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어제가 5,2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손절도 50%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봐주시라고 문자까지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백스윙을 해가지고 보시다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50%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손절을 50% 다 하시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중에서 50% 중에서 뭐 25%, 50% 중에 절반이죠. 이렇게 손절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습관을 들이시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연습만 해도요 보통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연습 트레이딩 센터를 서울경제TV에서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 연습만 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고요. 일단 물타기 안 하시고요.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1차 올라가는 자리가요 6,100원, 200원입니다. 거기서 비중을 50% 중에서 20%죠. 그러니까 뭐냐면 50% 중에서는 100% 중에 40%를 여기서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로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4206번님 LB세미콘 8,300원의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LB세미콘은 섹터가 좀 특이합니다. 보시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 쪽으로 들어가도 분류가 되어 있고 현재 반공체 후공정 테마에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구동하면서 OLED 테마에도 잠깐씩 들어갔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또 테마에 들어갔다가 섹터에 들어갔다가 포지션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펀더멘탈한 좋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기술적으로 보면 위쪽에서 이제 조금 매도 신호를 맞고 하나 조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6,800원 정도는 직전 저점 근처에서 지지가 좀 될 걸로 같고요. 오늘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 6,8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내려오는 각은 IT 섹터가 매도 물량이 좀 많은데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상승 탄력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펀더멘탈이 좋고 섹터가 IT 섹터에 내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9,48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면 아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특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을 제외한 뭐 시스템 반도체나 파우더리 반도체는 1분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1차 목표가 9,4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9,480원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802번님 깨끗한 나라 3,750원에 20%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뒤에 또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나라가 깨끗해지면 고민이 좋죠. 많으시죠. 예. 그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니 뭐 이게 개별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뭐 휴지 뭐 이런 마스크 관련 종목입니다. 관련 종목인데 여기 거래량이 많은 자리가 이제 2019년도 8월 8월 이날 음봉 났는데 8월 7일 날입니다. 그럼 지금 의뢰하신 분이 3,750원에 20% 세밀히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격이 주가의 급소예요. 그러면 참고로 2019년도 8월 7일 날 3,700원 전후에 매수하신 분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쭉 없다가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늘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여기 그 가격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출발한 자리가 3,110원이거든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보면은 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 따지면은 여기 못 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매수를 이 개별주니까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일 또 뉴스가 어떻게 나오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테마에 의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반등하면은 주저없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줄면서 오늘 가격이 3,200원인데 만약에 3,000원 이하로 이탈하게 되면은 이 상단 우상향 채널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20%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한 7% 8%를 3,000원 이탈할 경우는 거기서도 일부 로스컷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단기 매매 종목이 다 올라가면은 4,000원, 4,100원 여기서 비중 축소하시되 아니면 더 올라가도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상향 채널이 이탈해가지고 거래량이 줄면서 3,000원 이탈할 경우는 20% 중에서 실내지 8%를 2,900원, 2,850원에 일부 손절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듣고 왔고요. 메가MD 5,000원의 비중 20% 역시나 이 테마주 가지고 계시던 분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 갖고 계시던 분들이 오늘 좀 많이 타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분명 나오죠. 테마주는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하면 이제 꺾여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3월 초가 가장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휴학이나 직장도 휴근을 하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피크를 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되는데 1차 반등 이후에 2차 반등을 줬을 때 거래량이 1차 반등을 넘어서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들은 전부 매물로 이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를 이제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등을 주더라도 5,500원대는 이제 철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전제를 좀 깔고 이제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지금 내려오면서 오늘 이제 저점이었던 3,930원 여기를 좀 지지해주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다시 이제 반등이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강하고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지지선 3,300원까지 이제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아래쪽에 3,300원이고 반등을 주면 매수하신 가격이 5,005원인데 아마도 또 뭐 어쨌든 이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은 간헐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중간에 간헐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쌍봉 이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얼마가 되든 4,500원 전후가 되더라도 반등을 줬을 때는 무조건 일단 청산하고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뭐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도 오전까지는 올라가다 오후 들어서 지금 낙폭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계속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75번님 SK바이오랜드 24,300원의 비중 20%. 뭐 이 종목
네, 유명하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예. 종목 진단 하시는 종목입니다. SKC가 30% 주식 출자 지분을 갖고 있고 바이오 뭐 화장품 쪽입니다. 바이오 약품 쪽이 아니고요. 주업이. 그래서 SK 바이오팜 상장 기대치가 반영이 돼가지고 주로 올라가는 그 모멘텀이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1월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1월 27일 올라간 건데 지금 일단은 24,300원에 20%인데 여기서 비중 확대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개별주기 때문에 개별주를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면요. 성공하면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더 많이 종목 비중을 늘리거든요. 그런데 딱 20%면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수익이 나 4천만 원 됐다. 그래도 2천만 원 갖고 하시고 2천만 원 가지고 1억 됐다 해도 2천만 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요. 욕심이 개입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익 난 거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버히트를 심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의뢰하신 분은 개별 SK 바이런드 개별주로 봅니다.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SKC가 30% 지분을 갖고 있고 재무 구조는 뭐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시되 여기 나와 있는 26,500원에서 27,500원 여기 1.5배 가격을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추가 매도하시기 바라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랜드,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뭐 국내 영업권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하면은 이슈가 붙어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상이니까 이건 뭐 어떤 급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밀랑을 늘리지 마시고 시세가 나오면은 1차로는 27,500원, 28,000원 요 정도 매도를 하시고 추가로 올라가면은 나머지 10%를 그렇게 차익 실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량은 내려가더라도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712번님, ST큐브 14,35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도 뭐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딱 고점에서 하셨네요. 예. 이 종목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IT와 바이오가 이 쌍두마차인데 이 종목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소형 LCD 유통하는 IT 회사자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IT에도 발을 한 발 담그고 있고 바이오 쪽에도 발을 한 발 담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였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행보했다가 급등을 줬을 때 테마가 들어왔을 때 급등을 줬을 때 한번 치고 나오고 나면 거기가 고스란히 이제 매물대가 됩니다. 요런 자리나 이제 요런 자리가 매물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14,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3,500원대부터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상당히 이제 좀 인상적인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직전 반등 이후에 음봉으로 눌려진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3,500에서 14,350 요 구간까지 좀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13,500에서 14,350 사이에서 청산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14,350을 넘어가는지 좀 보는데 현재로서는 못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못 넘어가면 나머지도 다 청산을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스테프카마 올라와 있어요. 1,99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그 원료약품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예. 혁신신약이 아니고요. 바이오 혁신신약이 아니고 유기합성 뭐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건 뭐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안 늘어요. 거래량이 안 늘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나 관련 쪽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배당 받고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이 오늘 880원인데 매수 가격이 1,990원, 11,000원이니까 상당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거래량이 늘어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이 에너지인데 지금 거래량이 안 느는 게 지금 흠입니다. 재무 구조는 뭐 그런 뭐 평균적인 수준인데 지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만약에 올라가면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13,000원에서 보유 물량 15% 중에서 7.5% 정리하시고 추가로 올라가도 15,000원, 16,000원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텍파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솔브레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9만 원의 비중 15%인데 고점은 아닌데 고점 부근이긴 하네요. 네, 조금 위축이 사셨고 이 종목은 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쪽이고 실적도 작년에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종목도 이제 상승할 때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차 상승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저점권으로 밀려 내려왔지만 일단 보유를 좀 하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한 84,000원 정도 놓고 좀 잡으시고요. 아마도 이제 이 반등을 주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행보 기간 조정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99,000원 가격대를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거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이제 99,000원대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08,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이어서 SFA 반도체 6,280원의 비중 30%. 이 종목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주가가. 근데 지금 의뢰하신 분은 6,280원에 30%좀 비중이 많으시고 예. 정가 보기엔 한 번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5,590원, 5,600원에 종가가 나올 것 같은데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도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SFA 계열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장이 뭐 돌아선다고 보면은 매수 가격으로 갈 것 같은데 6,500원 넣으면은 비중 30% 중에서 10 내지 15% 줄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 1단계 올라갔다가 조정 봤을 때는 2019년도 7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이렇게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강의 드리는 OBV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느는 조건으로 반등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버리면은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거래량 약 6만 주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저 생각은 6,300원, 6,600원 이 정도에서는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고 나머지 20%를 더 갖고 계실 건가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개별주 특성을 감안해서 6,300원, 6,6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10% 줄이시자. 조금 높게 매수를 하셨다. 한 번에 매수하셨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SFA 반도체 듣고 왔고요. 예상 체결 지수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다행이죠. 1965, 0.55%, 1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뭐 1970까지는 아니지만 60포인트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왜 이렇게 시장이 세지?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오늘 시장이 견조하게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개인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삽니다. 기관의 매수 주요 주체는 연계금과 금융투자 쪽입니다.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5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계금도 1,784억 원이나 삽니다. 외국인이 근데 오후 들어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늘려가네요. 한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 3천억 원을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조 원 가까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반등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53,000원대부터 지금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시장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반등에 성공하면서 9만 원 부근까지 왔고요.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장 분위기 따라가네요. 예,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낙폭 줄였고요.
현대차가 좀 아쉽죠.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차 연기되고 있고 지금 공장 가동이 되다 말다 하고 있고 중국 쪽에 지금 부품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완성차 업계가 1월 달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성, 물산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이 오후 들어서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620포인트 부근까지 왔습니다. 0.88%. 지금 뭐 자막보다도 많이 올라온 게 순식간에 이렇게 코스닥이 동시효과 직전에 올라온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장 후반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다음 볼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네요. 예, 팔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이 지금 상승 탄력을 더 가져가게 됐고요. 개인은 어제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양시장에서 샀는데 오늘 좀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일단 쌍끌이 매수 오랜만에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더 키웠고요. HLB 상승폭 키우네요. 6.55%. 장도 안 좋았고 뭐 유무상증자 이슈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10만 원부터 8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 시원하게 나옵니다. CJNM 반등 성공했고요. 펄어비스도 상승폭 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폭 더 키워갑니다.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딱 한 종목이 아쉽죠. 휴젤 그리고 시젠은 시가총액 10위 안쪽에서도 지금 멀어졌고 조금 전 시간대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상승폭 다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끝났고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 몇 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수급부터 해서.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서 사실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오늘 또 급락했으면 사실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었는데 장은 좀 반등을 줘서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골프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데 기관들이 그래도 여기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좀 인상적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의 급락의 영향을 좀 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가가 급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수는 주가 관련된 지수는 큰 폭으로 밀리는데 안전자산이 금이 상승하지 않았고 환율의 변동성이 1% 내외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하락을 했을 때 공포심이 주장됐을 때 하방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었다는 점과 풋옵션에서 지금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제 대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면은 어쩌면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더 밀릴 마음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이냐 혹은 추세 전환이냐 여부는 사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에 추격으로 매수하거나 따라가거나 이럴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비주도주를 현금화 좀 시키시고 주도주는 어쨌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장 이번 주까지 미국 시장 좀 확인하고 내려가더라도 하방 쪽으로 그때 이후에 좀 대응을 하시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과 8월 달 저점을 만들 때도 바닥권에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바닥을 만들고 1차 상승 이후에 외국인들이 바톤 터치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관들이 좀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고 있다. 아직은 시작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미국 시장 오늘 정도까지는 적어도 확인을 하고 전략을 좀 세우는 게 계속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오늘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D-2일입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했는데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첫 번째 노루발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투자 애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물옵션 만기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그걸 보셔야 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이걸 선물옵션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년 전에 9.11 테러 때도요. 만기 지수를 그 증권업계에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때 푸시 이 하방향 3개 종목이 500배가 났습니다. 그런데 3개가 다 꽝 됐습니다. 거의 제로로 수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급락에 대한 반등을
금융투자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물론 저평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만기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하고요. 다음 주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이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거기서 비중이 많고 신용 있는 분도 털어내셔야 됩니다. 털어내셔야 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금융투자하고 이제 연기금의 어떤 대차거래 이런 거에 연관이 많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께서도 오늘 올랐다고 해서 마음 놓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0.42% 1960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0.87% 많이 올라왔네요. 619.9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뭐 외환 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겠다 구두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1원 빠지면서 1,200원대에서 1,193원 20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종목 상담 또 바로 갑니다. 5147번님 토비스 7,730원에 비중 1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어요. 네, 토비스를 만약에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토비스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니터 전문 회사입니다. 뭐 PC, 게임, 뭐 산업용 모니터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을 보면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좀 작년에 그래도 꾸준히 좀 늘어났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밑에 퍼를 보시면은 퍼가 지금 이제 5.7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실제 개선됐기 때문에 이제 5전후에서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길게 보시겠다 이러면 이 종목은 일단 저평가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섹터를 보면은 지금 모니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지고 실제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은 그런 이제 섹터의 어느 정도 취약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이 종목이 반도체나 2차전지나 5G처럼 레벨업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73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지선은 제가 원래 이제 이 종목 6,800원 드렸는데 살짝 깼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지가 되는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되면 6,8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 가격은 8,75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가 좀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8,750원. 만약에 이제 1분기도 실적이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턴라운드 되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목표 가격은 2차 목표 가격은 9,55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 27,200원의 비중 30%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미세먼지가 오늘 오긴 왔어요. 초미세먼지가. 사실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조업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도 있고요. 그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 하셨는데 제 생각은요. 같은 분 같아. 저기 번호 끝자리 4개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좀 더 봤더니 그리고 이제 문자로 의뢰하신 분이 27,200원에 30%입니다.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 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같이. 그래서 제가 좀 더 봤는데 이 종목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뭐 저기 공기청정기 이것도 있는데 주 산업은 필터입니다. 필터. 우리나라 필터 시장을 두 회사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필터가 자동차 필터, 산업용 필터, 뭐 공주용 필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그리고 중국 매출이 이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0%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가동되면은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하고 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인데 재무 구조는 뭐 이걸로 봐서는 꾸준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거래량이 늘다가 거래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계속 보유하시느냐 말씀은 하시는데 27,200원에 30%니까 오늘 25,007원에 끝났거든요. 고민을 하시면은 저는 제가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단가가 27,200원인데 29,500원, 35,500원 되면요. 20% 덜어내고 종목을 다른 걸로 하시자고요. 종목은 많으니까. 그런데 재무 구조는 괜찮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장이 재가동이 되면은 공조용, 공업용 필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쪽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매도하시는 건 좀 반대고 고민이 되시고 계속 보유를 문자를 보내셨는데 여기 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여기서는 10% 덜어내시고 20%만 나중에 유자 반등 나오면 그때 중국 그 공장 가동하는 거 보고서 그때 비중 조절하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반등할 때 30% 중에서 10% 덜어내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앤사이언스에 이어지는 종목은 레이입니다. 47,000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역시 디지털 치과 관련된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 이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올 한 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거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비옥스라든지 관련된 디지털 영상 관련된 뭐 차트, 제노레이드도 그렇고 대부분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한 주체에서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스켓 물량에 의해서 특정 펀드가 이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올렸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실적 대비는 굉장히 앞으로 개선될 수 있고 펀더멘탈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금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42,600원 여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놓으시면 되는데 아마 펀더멘탈을 봤을 때 여기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2,600원 정도로 지지선을 놓고 일단은 목표 가격을 위쪽에 박스권 상단인 52,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뭐 비옥수라든지 관련된 종목 다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오르면 같이 오를 개연성이 있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같이 돌파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52,6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지지선은 42,600원.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시고요.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레이에 이어지는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3,480원의 비중 25%. 언제 오를까요 하셨는데 이 종목은 펀더멘털보다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이슈로 많이 움직이죠. 네, 방탄소년단하고 이제 기생충 드라마 그걸로 올랐습니다. 고민이 되셔가지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론 뭐 매출액은 1,000억대인데 영업이익이 흑자 10억.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는 적자 24억. 작년도는 마이너스 15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연도 작년도 9월 2019년도 3분기는 마이너스 5억, 4월 달은 마이너스 5억. 그래서 지금 기생충 드라마하고 같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실질적인 회사가 득을 보는 건 아니라고 지금 재무제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3,480원에 25%인데 가격이 지금 어중뛰게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4%. 그래서 지금 매도하고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뚝심 있게 버티시려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중국도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뭐 일본이 그런 것은 지금 일본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열 수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그러는데 그것은 올해 8월, 7월에 올림픽을 동경올림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베 정부에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도 일본 관광객 오는 것을 차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중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을 일본 안 가는 대신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잠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도 들어한번 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구체적인 전망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에 방역을 실패한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 눈치 보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물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3,480원의 매수는 조금 비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300원 정도 여기서부터 25%니까 5%씩 비중을 줄여가시고 올라가도 줄이고 내려가도 줄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래량이 안 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참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궁금하셔가지고 언제 매도하느냐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은 내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식이 더 궁금한 건데 제가 3월 6일 날 주식을 보는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닌데
거래량이 안 늡니다. 예, 급하지만 거래량이 안 느니까 일단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래량이 늘어야 이거 올라가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하든지 뭐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거래량이 늘어야 이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안 늘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온다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주저없이 비중을 털어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 고민이 되시면은 한 5% 정도 현재가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저희가 말하는 주도 쪽으로 저점에서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다 25% 한 번에 다 고점 만약에 뭐 5,000원 간다. 4,500원 간다. 그럼 거기서 줄이려 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5%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더 수익 날 거 찾으시면 될 거로 봅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요. 주식에 혼선이 옵니다. 거래량이 안 늘고 있는 게 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25% 중에서 50%는 그냥 정리하시고 주도주로 편입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83,000원의 비중 20%. 오,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반등을 보면 왜 이제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명쾌한 답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물론 다 같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줬을 때 과연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6%, 7% 상승 종목에 속출했죠. 이노와이어리스 5G와 관련된 종목 10% 이상 상승 종목 나왔고요. MLCC와 관련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왜 우리가 하락했을 때 주도주 쪽으로 몰든가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면 주도주라도 넘겨나가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시장이 이제 반등은 지금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하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구간에서 행보 구간 이후에 시장에 따라서 밀려 내려왔지만 고점권에서 보면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장만 좀 안정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찍었던 저점 76,500원을 지지선을 좀 삼으시면 1차 목표 가격은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만 원에서 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들어봤고요. JNTC 1,500원의 비중 20% 매도가 및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JNTC는 3월 4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 공모가가 1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공모가 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0%는 뭐 적당하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요한 가격대가 이 가격입니다. 어제 11,400원인데 오늘 일단은 뭐 수익 나신 상태입니다. 1,500원에 20%니까요. 오늘 종가가 11,100원에 끝났거든요. 짧게 보시면은 20%니까 일단 11,4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요 가격대입니다. 어제 아침에 시초가 요 가격대 내일이나 모레 올라오면은 11,400원, 11,600원에 10% 정리하시고 더 올라가면은 그때 장기로 가져가느냐 짧게 가져가느냐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는 뭐 볼 필요 없고 제가 보는 생각은 이 전망을 봐야 되는데 그 IR 그 자료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공모가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고민이 되시면은 11,400원 전후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에서 일단 20% 중에서 10%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1,700원 돌파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비중을 늘릴 건가 줄일 건가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은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종목만 짧게 갈게요. LG노텍 15만 원에 5%인데 어떻게 할까요? LG노텍은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건데 사실 좀 많이 밀려 내렸습니다.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항상 비교되는 게 삼성전기인데 카메라 모듈이나 IT 부품 소재 관련된 쪽, PCB, MLCC, 삼성전기가 다 들고 있다면 LG노텍은 지금 이제 그 종목 내에서 지금 추계가고 있거든요. PCB를 재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기보다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밀렸고 수급도 지금 개인 주체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고 122,500원 이번에 지지했던 여기를 일단 지지선 삼으시고 반등을 주고 올라오게 되면은 155,500원에서는 일단 익절하고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신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용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